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전세 사기 대책들, 또 다른 사기를 낳을 뿐 답은 딱 한 가지뿐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엄마 2만원만 극단에 내몰리는 전세 사기 피해 청년들. 다소 감정적인 감정 정서에 호소하는 제목인데, 감성, 감정, 인간의 중요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겠지만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일단 이 기사는 이런 겁니다. 인상률 5% 제한한 임대차 보호법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에 2020년, 2021년 그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전세 폭등, 금리도 낮았고, 그래서 전세 폭등 해가지고 그때 대폭 상향된 계약을 많이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 청년들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 요런 내용인데, 요걸 잠시만 보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무용지물, 누구나 알죠? 웬만한 사람은 다 알 겁니다. 5% 인상 제한을 했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 그러면은 5%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집주인 거주 찬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20% 인상 오케이 하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입하고 나서 좀 있다가 다시 빼면 되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 일을 알고서 임차인이 억울하다. 그래도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억울하면은 소송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 돈 시간이 없죠. 요 소송 해봤자 크게 얻는 게 없기 때문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 소송은 거의 진행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 무용지물이었고 지금 또 어느 정도 무용지물이죠. 임대차 보호법 무용지물이라서 전세가 팍팍 올라갔었고 그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이 더 커졌다. 요즘 요 전세 사기 때문에 난리죠. 다른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컷 뉴스인데 전세 사기 피해자 2번 울리는 경매 중단 요구 법물, 요런 기사인데 피해자들은 경매 중지돼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은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어떤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행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낫죠. 피해자 우선 매수권 보장해야 된다, 요런 주장인데 요것은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고 괜찮은 주장이긴 한데 사실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따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기꾼은 계산이 굉장히 빠르죠. 반면에 정부는 느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묵내면 빠내고, 정부가 찌내면 묵내고, 정부가 빠내면 찌내지. 사기꾼은 계산이 빨라서 백전백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일을 하든 안 하든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헝그리 정신이 없죠. 반면에 사기꾼은 잘못되면은 감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사기꾼은 계산이 빠를 수밖에 없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뛰기 때문에 사기꾼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대책은 정말 야무지게 그리고 원천적인 대책을 내어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사기꾼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최소한 한 명은 사기꾼하고 연계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명인지 2명인지 10명인지 100명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1명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그렇다면 재앙이죠, 재앙. 이것은 사기꾼에게 꽃길을 열어주는 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짜버리면. 그러니까 제도, 정부가 내놓는 제도는 정말 신중하고 검증을 거쳐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요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내용의 일환이죠. 일환. 문화일보. 위장 세입자 내세워 보증금 꿀꺽. 전세 사기 먹잇감된 LH. 임대주택 제도 이야기인데, 임대주택 제도 악용한 전세 사기 이야기인데, 임대주택 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임차인 A와 임대인 B를 LH가 연결해 주는 거죠. 임차인 A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증금 낼 돈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B는 아무래도 LH에서 보증금을 내주면 손쉽게 전세 계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차인 A가 임대인 B의 집을 보고서 LH에다가 계약 통지를 합니다. 계약하고 싶다. 그러면 LH가 보증금을 입금해주고 나중에 임차인은 월세 형태로 LH에다가 얼마를 내겠죠. 이렇게 잘 돌아가면 해피하게 끝나는데 여기서 사기가 발생하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 임차인 A하고 임대인 B하고 절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 통지하고 나서 보증금 입금 받고 나서 A하고 B하고 보증금 나눠 쓰고 임차인 A는 그 집 지금 보니까 별로다. 나 안 살래. 이렇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해버리면서 세금이 날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돈이 없죠. 돈이 없고 임차인 돈이 없고 임대인은 나 벌써 닦아 썼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죠. 세금으로 일단 메꾸는 겁니다. 요렇게 사기를 얼마든지 칠 수가 있죠. 어떤 제도를 내놓아도 사기를 칠 겁니다. 요 점을 감안해서 앞서 이야기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 경매 중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요걸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집주인 A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A는 대출을 끼고 집을 산 거죠. 근저당 설정. 그래서 채권자 B가 선의로 A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하고 집주인 A하고 채권자 B하고 짜고 치면은 나쁜 것이겠지만 정상적인 상황이 더 많을 겁니다. 집주인 A가 돈이 좀 부족해서 채권자 B에게 돈을 좀 빌려서 집을 산 거죠. 그래서 선순위가 근저당입니다. 근저당. 이 상태에서 임차인 C가 전입합니다. 잘 몰랐거나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전세 금액이 조금 싸니까 조금 싸다 싶으니까 계약을 했겠죠. 여기서 사기를 당한 거죠. A가 마음만 먹으면 사기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임차인 C가 불리하죠. 좀 이따가 사례를 통해서 보겠지만 임차인 C가 낙찰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임차인 C 입장에서는 경매 중지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죠. 요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매 중지 좋다 이거죠. 경매 중지하면은 일단 임차인 C는 계속 거주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선의의 채권자 B는 엄청난 손해를 보죠. 채권자 B의 채권은 휴지가 되는 겁니다. 경매가 중지되었는데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이 몇 건만 터지더라도 아마 아무도 돈 안 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매수할 때 그 누구도 돈을 안 빌려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집주인
A하고 임차인 C가 서로 짜거나 서로 짝짝꿍해서 짜고 치거나 아니면 집주인 A가 만세 불러버리면 채권자 B는 무조건 돈을 떼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아마 돈줄이 더 마를 겁니다. 아마 돈이 돌지가 않을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돈을 안 빌려주겠죠. 그러면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시스템 붕괴죠. 시스템 붕괴. 그래서 경매 중지되어야 한다. 요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경매 중지되면은 자본주의의 핵심인 돈의 회전이 안 되는 거죠. 시스템 위기입니다. 그 다음은 그보다는 조금 나은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매수권. 요거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모르시는 분은 지금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우선 매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앞선 조건에서 만약에 앞에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 그런데 경매인 D씨가 1억을 써서 1등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낙찰 선언하기 전에 임차인 C가 우선 매수권이 있으면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내가 매수하겠소.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C는 1억의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낙찰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의 무용지물일 수가 있습니다. 요 우선 매수권은 왜 그러냐 하면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선순위 근저당이 8천만 원이었다. 그리고 후순위 전세 보증금이 8천만 원이었다. 라고 하면은 1억에 낙찰 받으면 근저당 8천부터 갚아야죠. 그러면 2천 남습니다. 2천만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1억 플러스 8천만 원 빼기 2천만 원 하면은 결국에는 1억 6천에 낙찰받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남들은 1억을 써서 낙찰을 받는 그런 물건인데, 여기 임차인 전세 보증금 물린 임차인은 똑같은 금액을 써도 1억 6천에 낙찰받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선 매수권이 무용지물이죠. 아무 소용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번처럼 1억 낙찰을 임차인 2천에 받게 하면은 어떤가? 이런 주장을 만약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전세 보증금 8천이 묶여 있으니까 2천만 더 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1억을 내는 거죠. 그러면 집을 준다. 요렇게 만약에 제도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지금 문제가 보증금 8천, 집주인이 돈 들고 튀었죠. 그러면은 채권자가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채권 8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만 변제되는 형태니까 채권자가 피를 보는 거죠. 임차인을 살리기 위해서 채권자가 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을 위해 채권자가 희생함으로써 앞서 이야기한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태가 발생하겠죠. 시스템 붕괴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붕괴가 발생하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집주인, 임차인, 친구인 경우 엄청 많이 발생할 겁니다. 또 다른 거대한 사기 천국의 서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사기치기 좋습니까? 내가 집만, 주택만 들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친구한테 그 임대를 놓고,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경매를 엄청 싸게 받을 수 있는 찬스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차익에 대해서 2분의 1 해가지고 친구끼리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채권자 피 보는 거고, 만약에 이 채권자에 대해서 손실분을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 선량한 국민들만 바보 되는 거죠. 세금으로 사기꾼들 배불리는 제도가 지금 이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해결하려고 어떤 제도를 내놓는다. 그러면은 묵찌빠죠, 묵찌빠. 사기꾼들은
무조건 이깁니다. 또 다른 더 큰 사기를 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던져주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4번 임차인은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임차인은 공부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임차인은 공부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 관련해서 사기 천국입니다. 아파트 분양 자체가 사기입니다. 로또 분양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아파트 팔아먹기 위해서 다 만들어낸 용어고 정부가 도와줍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사기 천국인데 그런데 임차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내 돈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면 대부분 임차인은 이렇게 대처를 할 겁니다. 전세 대신 월세로 계약을 일단 하겠죠. 원천적으로 사고 예방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차선책으로는 전세 계약 하긴 하는데 선순위 대항력 확보된 물건만 전세 계약 하겠죠. 그래도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격 하락기에는 이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임차인들은 다 월세로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결국에는 공부를 좀 꽤 해야 되는데 원천적인 질문 들어가는 거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왜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나의 전문 종목도 아닌데 생업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국력 낭비입니다. 국력 낭비가 왜 발생하는가?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전세제도 퇴출이죠. 전세제도만 퇴출시키면 그 쓸데없는 수많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기 당할 사람도 거의 안 생깁니다. 전세제도 퇴출만 시키면 끝나는데 정부가 요걸 반대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전세제도 퇴출만큼은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이권이 있다는 거죠. 정부도 이권이 있고 업자도 이권이 있고 모든 부동산 관련자들이 이권이 엄청납니다. 전세 제도가 퇴출되면은 일단은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전세 제도 퇴출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전세 제도가 있으면은 사기는 항상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전세 제도 퇴출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도와줍니다. 전세 제도를 도와줍니다. 전세 보증보험 투기를 위한 안전판이죠. 전세 대출 금리 하향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대출에서 DSR 규제를 예외시킵니다. 요것도 투기꾼들 도와주는 제도이고 임대주택 제도도 마찬가지죠. 거의 대부분의 어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대부분의 제도는 사실은 투기꾼들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세제도 있으면 기름을 더 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더 부으면 매매가가 상승하는 거죠. 물 높이가 전세, 기름 높이가 매매. 원래는 기름이 없어야 되는데 기름을 부어버리니까 매매가가 저 위에서 노는 겁니다. 기름의 두께가 거품의 두께라고 보시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요걸 좋아합니다. 매매가가 높이 형성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앞서 말했던 전세 보증보험, 전세 대출에 DSR 규제 예외, 전세 대출 금리 하향 등등 수많은 오줌을 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오줌 싸는 놈들 중에서는 물 1.5리터 마시고 오줌 시원하게 싸는 놈도 있고 콜라 1.5리터 마시고 조금 탁한 오줌 시원하게 싸는 놈도 있고 그리고 최악은 맥주 5짝 먹으면서 노타임으로 오줌 싸면서 맥주 마시는 놈이 또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최대한 전세 가격 들어 올리고 매매 가격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많은 그 집단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정부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이러고 있죠. 전세
금리 낮추고, 전세 대출 금리 낮추고, 전세 대출 받을 때는 DSR 규제 그런 거 다 풀어주고, 얼마나 오줌을 많이 싸고 있는지 정말 많이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 가능합니다. 사기꾼하고 정부의 저기 핵심 인력 중에서 한 명 정도는 아마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제도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경제라는 이유를 대고 있긴 하지만 심각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지금 모든 전세 사기의 근원은 전세 제도를 도와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 DSR 규제 예외, 전세 보증보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세 사기를 양산하고 있다는 현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요게 사실은 맞습니다. 요게 사실입니다. 믿지 말자. 분양 자체가 사기인데 정부가 그걸 도와주는데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만 믿어야 되고 그 제도를 잘 살펴서 단타 칠 때는 단타 치고 그리고 네거티브 투자할 때는 네거티브 투자해야 되는데 그 네거티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파트는 네거티브로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